파생상품은 자본시장에서 첨단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으로 일반인들도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입니다. 거래를 하려면 높은 수준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와 지식, 식견 등이 필요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로 충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 전문 기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간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주변의 정보만으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상식을 갖고 거래에 임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오늘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루며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을 책이나 강의를 통해 많이 익혔다고 해도 실전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실제로 위험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극복하기 어렵지 않은 위험이고 어떤 것이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위험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나볼 투자자 역시 실전에서 위험에 노출돼 이유도 모른 채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투자자를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양매도는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안전하게 수익이 나는 전략이 없나 알아보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콘돌이라는 전략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 전략으로 수익을 냈었는데 지난달엔 정말 손해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콘돌 전략이 양매도보다 안전하다고 하던데 손실이 왜 이렇게까지 크게 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전략을 찾고 있는 중인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여러분은 투자자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크게 두 가지 실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거래 전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전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그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옵션 거래를 해온 투자자들도 잘못된 상식이나 과도한 욕심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진실과 그 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 인사이드에서 계속됩니다. 오늘은 파생상품 거래의 이해와 위험 관리 과정의 마지막 시간으로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루며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나 강의에서 매수는 안전하고 매도는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양매도 전략도 어렵고 위험하다라는 명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제가 과연 절대적인 것인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전문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양매도라는 이름으로 숏 스트레들이나 숏 스트랭글을 두루 일컫습니다. 포지션의 양끝이 옵션 매도로 이루어졌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전형적인 양매도 포지션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매도 전략은 어렵고 위험한 전략이라는 명제를 확인해 보기 위해 다음에 콘돌 포지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콘돌 포지션은 앞에 양매도 포지션의 바로 바깥쪽 옵션들을 동수량으로 매수해 최대 손실을 일정 금액으로 한정시킨 겁니다. 두 포지션의 증거금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콘돌 포지션의 경우 최대 손실 금액이 800만 원이기 때문에 증거금을 가장 작게 잡아주는 경우 800만 원 정도만 잡히기도 하고, 증권사마다 적용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포지션의 증거금이 다소 다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존일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양매도 포지션의 증거금보다는 훨씬 줄어듭니다. 따라서 두 포지션을 비교한다면 분명 A가 위험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콘돌 포지션 C를 A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포지션 C는 양매도 포지션 A와 증거금을 유사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A 포지션의 최대 손실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좌우 5% 범위의 순익곡선이 아닌 15% 범위의 손익곡선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와 C를 비교해보면 위험의 크기에 대한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A 포지션이 오버나이트 됐을 때 이 길의 상하한가로 지수가 움직이면 이론적 최대 손실은 1억 6,320만 원이 발생하고 C의 경우는 아무리 상승이나 하락을 해도 9,280만 원에서 더 이상 손실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의 포지션이 동일한 증거금에서 최대 손실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위험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마의 값을 살펴보면 A는 마이너스 0.886밖에 되지 않는 반면 C는 마이너스 2.7144로 3.1배 정도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감마가 크면 지수급변 위험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것 기억하시죠? 실제로 이런 감마의 차이가 이론 손익 곡선상에서 손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A와 C의 손익은 옵션이 매도된 행사가격 쪽으로 지수가 움직였을 때 그 이론 손익은 다음과 같이 A에서는 마이너스 520만 원, C에서는 마이너스 986만 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와 C 중에 어떤 쪽이 더 안전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위험하다 또는 안전하다의 판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양매도보다 콘돌이 최대 손실을 줄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좁은 구간에서의 손익의 변화는 양매도 포지션에서보다 콘돌에서 더 빠르게 변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최대 손실 관리와 민감도에 의한 위험 관리 등 모든 위험 요소를 두루 살펴서 어느 하나의 요소라도 거래자의 위험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험은 결국 포지션이 미래에 얼마나 큰 손실로 이어지고 손실 관리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로 볼 수 있는데요. 스트레들과 스트랭글의 지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변화 모습을 비교하여 살펴보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 외가격을 매도한 숏 스트랭글 포지션의 경우 기초자산이 등가격 위치에서 매도된 옵션의 행사가격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감마는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데 감마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델타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고 결국 방향성 위험의 정도가 가속을 받으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선물로 델타를 해지한다면 더욱 많은 선물을 매수하거나 매도해야만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등가격 숏스트레들과 먼 외가격 숏스트랭글의 그릭스 변화 모습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마를 비교해보면 스트레들의 경우 등가격 행사가격 위치에서 감마의 절대값이 가장 크고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 외가격 스트랭글의 경우 매도된 종목의 행사가격 위치에서 절대값이 증가했다가 행사가격에서 멀어지면 다시 절대값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스트레들의 경우 등가격에서 멀어질수록 감마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마 해지에 필요한 비용이 줄어드는 의미가 되고 외가격 숏스트랭글의 경우에는 등가격 위치에서 지수가 매도된 종목의 행사가격으로 근접할수록 감마 해지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지수급변의 위험은 오히려 증가되고 그런 측면에서 스트레들이 스트랭글보다 지수급변의 위험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과서와 강의에서 옵션 매수 전략은 안전하고 매도 전략은 위험하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수량이라는 전제가 생략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전문 기자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옵션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 중 동수량이 아닐 때 어느 쪽이 더 위험한 전략인지 화면을 보며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좌에 1억 원이 들어있을 때 모 증권사에서 주문 가능한 콜옵션의 매수 수량 및 매도 수량을 확인해 보면 매도는 최대 6개가 한개이고 매수는 98개까지 가능합니다. 이 둘의 델타와 감마의 절대값을 비율을 구해보면 델타는 각각 마이너스 2.25와 36.77로 16.3배이고
감마는 각각 마이너스 0.28과 4.6억으로 16.6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델타와 감마의 기준에서는 보유자금으로 전액 매수를 하는 경우 대략 17배나 큰 포지션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콜 매도에서는 지수가 15% 상승해야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지만 콜 매수는 6%만 하락해도 사실상 원금 1억 원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위험해 보일까요? 결국 양매도와 콘도를 비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포지션의 위험도는 매도냐, 매수냐 등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위험하다,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고 얼마나 큰 포지션이냐 또는 얼마나 민감도 값이 크냐 등으로 위험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현물을 보유하고 그 현물의 크기에 해당하는 선물 계약을 매도하면 장부상으로는 분명 손익이 고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로 간과되는 요소가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현물의 크기에 해당하는 선물 계약을 매도할 때 주로 간과되는 요소가 바로 일일정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현물을 1kg 보유하고 미니금 선물 10계약을 매도하면 금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현물과 선물이 완전 해지가 되어 금 가격이 변화에 대해서 보유자산의 가치가 고정됩니다. 문제는 금현물의 경우 가격이 등락을 해도 그 가치 변화는 장부상에서만 발생할 뿐이고 현금 흐름은 발생하지 않지만 미니금 선물에서는 하루하루 시세가 변함에 따라 그 손익이 일일이 정산돼서 현금이 매일 결제가 됩니다. 따라서 보유한 선물의 방향으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움직일 때는 일일 정산된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다 보면 자칫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반대 매매까지 될 수 있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부도까지 난 회사가 있다고 하니 비록 선물이 키코 상품처럼 복잡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소해 보이는 제도상의 특성을 관가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전략이 세상에 과연 존재할까요? 알면 누구라도 이익일 텐데요.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실이 될 수 있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러한 전략이 가능할지 전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경우에서건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no risk, no gain이라는 말처럼 방향성이든 변동성이든 어떤 요소에든 위험을 열어야만 수익의 기회가 발생됩니다. 물론 차익거래와 같이 가격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거래기법과 같은 경우엔 포지션 진입 시에 바로 손익이 결정나기도 하지만 이런 기법들에도 유동성이란 한계가 존재합니다. 즉 시장에 무한한 비효율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던 차익거래자조차도 수익을 더 이상 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콜 옵션을 매수한 후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풋 매수나 선물 매도 또는 다른 행사 가격의 콜을 매도하는 등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기존의 콜 옵션 매수분에서 추가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초자산의 움직임이 있을 때 해지 포지션에서는 손해가 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해지를 하면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초자산의 움직임이 반대로 콜 옵션 매수에서 발생한 수익이 다시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해지 포지션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보유한 콜 매수에 풋 매수를 더해서 해지를 하게 되면 스트립이나 스트랩 또는 스트랭글 등과 같은 형태로 포지션의 모습이 변하면서 손익의 특성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포지션의 특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면 오히려 추가적인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해지를 하는 순간
기존 포지션의 손익은 이제 과거의 이벤트가 되고 해지 포지션을 포함한 새로운 합성 포지션으로 새로운 거래가 시작된다고 사고를 전환하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루며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최대 손실이나 민감도 측면에서 특정 전략이 위험하다, 안전하다의 판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 거래냐, 지속적인 오버나잇 거래냐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인식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스트레들은 지수가 움직일수록 감마가 감소하고 스트랭글을 매도 종목의 행사 가격으로 지수가 수렴할수록 감마가 증가하기 때문에 감마 해지 비용의 증가 측면에서 스트레들보다 스트랭글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 매도는 증거급으로 매도 가능 개수가 제한되지만 매도 가능 수량에 비해 매수는 가능 수량이 매우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매수 수량을 너무 많이 보유하게 되면 옵션 매도 전략만큼 또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현물 매수에 대해 선물 매도로 해지한 전략의 경우 현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버리면 선물 매도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일일 정산으로 인해 현금 부족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은 반드시 위험을 어느 정도 노출해야 하며 무조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전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 포지션의 수익에 해지를 하는 경우 전체 포지션은 새로운 형태의 손익 특성을 갖게 되므로 기초자산 가격이 이 합성 포지션에 유리하게 변동하는 경우 오히려 수익이 늘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본 과정의 마지막 시간으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로부터 갖게 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에 대해 다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실제 거래 시 파생상품의 특성과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위험관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생상품 거래의 이해와 위험관리 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